1934년 6월 30일 나치 독일은 잔혹한 숙청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검의 밤이라고 불린 이 사건에서 히틀러는 그의 정권의 장애물이라 여긴 돌격대의 지도자들과 나치 내부의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절대 권력의 길을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치당 내부의 권력 싸움이 얼마나 잔혹하게 끝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나아가 히틀러의 권력 욕망이 드러나는 상징적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히틀러는 정권 초기 독일 사회의 혼란 속에서 SA라고 불리는 돌격대의 도움을 받아 세력을 확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격대의 지도자 에른스트 렘은 점차 히틀러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 세력을 구축하려는 야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히틀러는 렘의 이런 태도에 점차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둘 사이의 갈등은 점점 표면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돌프, 독일 국민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민의 군대를 요구하고 있어. 지금의 독일군은 낡은 구닥다리 군대일 뿐이야. 나는 우리가 새로운 인민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네. 렘, 당신의 충성심은 높이 평가하오. 하지만 독일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질서와 통합이지 혁명이 아니오. 혁명은 우리가 아돌프 당신을 위해 이뤄낸 것 아닌가? 돌격대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네.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 렘. 에른스트 렘은 히틀러에게 독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히틀러는 그가 추구하는 혁명이 독일 전통 군부와의 충돌을 불러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측근들 SS의 하일리히 힘너와 나치당 간부 헤르만 괴링은 돌격대의 과도한 세력 확장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돌격대의 지도자인 렘을 히틀러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반란자로 여기며 이를 이용해 렘을 제거하고 SS가 새로운 권력을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헤르만, 히틀러가 아직도 렘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듯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렘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하지. 렘을 반란자로 몰아 히틀러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거야. 이제 렘이 히틀러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군. 렘을 반역자로 몰아 히틀러의 눈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좋아. 우리가 오늘 이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질 테지. 힘너와 괴링은 렘이 히틀러에 대한 반란을 기도하고 있다는 조작된 증거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히틀러를 설득할 명분을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934년 6월 당시 독일 대통령이었던 파울 폰 힌덴부르크는 국방장관 베르너 폰 블룸베르크를 통해 히틀러에게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히틀러가 렘과 돌격대의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부가 직접 개입해 SA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힌덴부르크의 경고는 곧 히틀러에게 선택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돌프 대통령께서 전하신 최후 통첩을 명심하시오. 돌격대가 더 이상 권력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하셨소.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것인가? 어쩔 수 없군. 대통령과 군부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렘과 돌격대를 통제하겠소. 지금이 딱 알맞을 때 아니겠소. 렘이 원하는 군사력 합병은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오. 알겠소. 돌격대를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소. 힘너와 괴링 등의 내부 인사들의 지속된 설득과 힌덴부르크의 최후 통첩에 결국 히틀러는 렘을 숙청하기로 결심하고 그 계획을 SS의 힘너와 공유합니다. 히틀러는 렘과 돌격대 지도부를 소집하여 체포하고 그들을 처단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1934년 6월 30일 새벽 히틀러는 미넨의 바트비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에른스트 렘을 비롯한 돌격대의 지도자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히틀러는 그들을 불러 모아 체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돌프, 이것이 진심이요? 제국이 걸어가야 할 길은 단 하나뿐이오. 나의 독일은 혼란을 허락하지 않소. 이것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이오. 우리가 함께 이뤄온 것을 이렇게 끝내다니. 내가 당신을 얼마나 도와주었는지 잊어버린 것이오. 독일이 하나가 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히틀러와 친위대는 현장의 렘과 돌격대 지도부를 일시에 체포했고 다른 돌격대 지도부는 독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체포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에른스트 렘을 비롯하여 전 바이마르 공화국 총리 쿠르트 폰 슐라이허, 나치당 초기 멤버 그레고어 슈트라서, 전 바이에른 주지사 구스타프 리터 폰 칼, 전 총리 파펜의 측근 에드가르 융 등등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심지어 히틀러가 일으킨 미넨 폭동 당시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 내뺐던 사람, 그리고 히틀러를 고소해서 감옥으로 가게 만든 사람들, 기타 등등 히틀러에게 반대하거나 그러한 이력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숙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검의 밤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히틀러의 무자비한 권력과 폭력 행사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일부는 독일이 더 이상 법치가 아닌 폭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히틀러의 행보를 우려했습니다. 이건 정부의 정당한 행동이 아니야. 이것은 조폭들이나 할 법한 만행이지. 히틀러의 독재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공고해졌고 나치는 독일 사회를 폭력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렘과 돌격대의 숙청은 SS가 새롭게 권력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독일 내에서 히틀러에 대한 반대 세력을 점차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검의 밤 사건 이후 독일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치는 내부 반대 세력을 제거하며 절대 권력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돌격대는 그 힘을 잃고 개편되었고 대신 무장친위대 SS가 새로운 독일의 질서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히틀러의 절대 권력 아래 통제되었고 유럽과의 관계 또한 갈등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 내부뿐만 아니라 세계에 전해진 히틀러의 무자비한 선언이자 다가오는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